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다음 달 열리는 제주국제관함식에 일본 함정이 전범기를 달고 참가합니다.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도 입항하는데 한미 연합훈련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모인 해군 함정들이 물살을 가르며 바다를 질주합니다. 지난 2008년 부산에서 열린 해군 국제관함식. 전 세계 11개 나라에서 참가한 관함식에 일본 자위대의 구축함이 제국주의 상징인 우길 승천기를 휘날리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다음 달 제주 해군기지에서 열리는 국제관함식에서도 일본 함정은 전범기를 달고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 일본이 우길 승천기를 달고 여기에 들어오는 것은 이런 한반도 정세를 매우 불안하게 하고 현재 조성되는 화해 모드를 해치는 그런 결과가 될 우려가 있죠. 제주 해군 국제관함식은 14개 나라의 군함 21척을 포함해 50여 척의 함정이 참여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립니다. 미국에서는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 등 4척이 참가합니다. 미 해군의 참여가 확정되면서 관함식 행사가 끝난 뒤 제주 남쪽 바다에서 한미연합 해상훈련이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연합훈련 없습니다. 일본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해군도 그렇고 전 세계 해군이 자국의 국기와 해군기를 개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강정마을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될 뻔했던 관함식이 어렵사리 개최가 결정되긴 했지만 전범기 개항과 한미연합훈련 가능성은 또 다른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4.3 수영인 재심 결정에 대해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면서 수영인들에 대한 정식 재판이 조만간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지검은 어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사실관계와 법리를 충분히 검토해 본안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3일 4.3 수영인들이 불법 재판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70년 만에 정식 재판을 받도록 하는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이성문 제주도교육감이 제주에만 있는 교육의원 제도를 앞으로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 객관식 시험 대신 논술로 평가하는 IB 교육과정을 도입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이성문 교육감의 두 번째 임기 정책 방향을 묻는 교육행정 질문. 지방선거 때마다 폐지 논란이 일고 있는 교육위원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교육위원 제도의 운영상에는 문제가 있다. 근데 그 문제는 뭐에다 국한이 되냐면은 선출 방법에 많이 문제가 있다. 어떻게 위원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여기서 얘기하는 피선거권에 대한 제한 부분들은 상당한 도민들의 공감이 갖고 있고. 이성문 교육감은 제도를 개선할 필요는 있지만 도민 여론조사에서도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며 교육위원을 없애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교육위원 제도는 제주도 지역에 저는 맞는 특성 있는 제도라고 봅니다. 제주교육자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립학교의 교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아직까지 한국어로 된 자료도 없는 IB 교육과정을 도입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교육환경, 교원 전문성 신장 등 일련의 계획된 준비가 없이 즉흥적으로 수립한 정책이 아닌가 의구심마저 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성문 교육감은 2022년부터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에 대비하려면 국제학교에 이미 도입된 IB 교육과정이 공교육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도 내에 돈이 많은 직종의 자녀들이 어디를 다니고 있는지, 왜 그들은 그런 교육을 받아야 됩니까? 왜 우리는 그런 교육을 못 받습니까? 이성문 교육감은 무상급식 예산을 사전에 협의 없이 제주도에 부담시키려다 실패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했다며 제주도와 더 소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풀무원 계열사의 급식을 납품받은 전국 학교들에서 무더기로 식중독 의심 환자들이 발생한 가운데 제주에서는 의심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 지역에서 해당 제품이 납품된 학교는 6곳이며 식중독 의심 증세로 신고가 들어온 것은 없다고 제주도 교육청은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도내 전 학교에 공문을 보내 해당 케이크를 전량 회수하는 한편 급식 메뉴에서 제외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관광객의 양적 성장에 주력해온 제주도는 대규모 관광시설에 공공자원을 마구 퍼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골프장과 호텔 등 관광시설에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먹는 샘물의 20배 이상 허가해줘 물을 물 쓰듯하게 조장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운 여름날 마을 사람들의 땀을 씻어주던 놀이터 산진물. 정방폭포까지 흘러갈 정도로 용출량이 풍부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눈에 띄게 수위가 낮아졌습니다. 주민들은 마을 위쪽에 들어선 헬스케어 타운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산간 쪽에 헬스케어 타운이 생기고 이러면서 이게 지하수를 이렇게 뽑아버리니까 용천수가 말라가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러다 보면은 한 몇십 년 되면 정방폭포가 마를 것 같아요. 헬스케어 타운이 허가받은 지하수량은 하루 2,800톤. 주민 9,000명이 쓸 수 있는 양입니다. 이처럼 제주도 내 대형 숙박시설과 골프장에 허가된 지하수량은 하루 9만여 톤. 먹는 샘물보다 24배 많습니다. 관광시설이 많이 들어선 제주시 애월읍과 서귀포시 대정읍은 이미 지하수 지속 가능량을 2배 이상 초과했습니다. 지하수 관정시설만 설치하면 원수대금은 고작 상수도 요금의 10에서 30% 수준. 대형 관광시설들이 물을 물쓰듯 하도록 제주도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아마 서부 지역인 경우는 그 염수 침입 현상들이 더 많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의 어떤 수자원에 대해서는 좀 더 허가량에 대한 제재를 좀 가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개발지상주의와 양적 성장에 치중해온 제주 관광정책은 이제 천혜의 보물섬 제주를 자원 고갈 위기의 섬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포장지에 표시된 성분과 내용물이 다른 엉터리 비료가 시중에 유통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그런데 이런 엉터리 비료는 한 업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도내 다른 비료 생산 업체도 표시 성분과 다른 비료를 생산했다. 행정처분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찬현 기자입니다. 제주에서 농민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비료를 생산하는 도내 한 업체. 지난해 11월 감귤 전용 비료 4,400포대를 생산해 농가에 유통했습니다. 그런데 농촌진흥청이 해당 비료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감귤의 착색과 당도를 높여주는 칼리 성분이 표시된 성분보다 5.7% 적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3월 해당 업체에 경고 조치를 하고 6개월 동안 정부 지원 사업 참여를 제안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통보가 있어서 우리도 다시 검사를 했지만은 적법했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 추가 검사를 의뢰를 했지만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축 분뇨를 이용해 퇴비를 만드는 도내 또 다른 업체는 비료에서 구리와 아연 등 유해 성분이 검출돼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성분 표시를 어기는 업체들이 잇따르지만 관리 감독은 형식에 그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1년에 한 번 시료 채취를 하는 게 전부이고 이마저도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9개 업체만 대상입니다. 제주도 내 비료 생산업체 50여 곳 가운데 15%만 1년에 한 번 검사를 받는 겁니다. 지역별로 주장물들이 다 틀리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작업을 할 수도 없고 인원 자체도 어려운 부분이고요. 농민들이 농사를 잘 짓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병해충 방지와 좋은 비료를 뿌리는 것밖에 없는 상황. 표시 성분과 다른 비료 생산이 관행적으로 이뤄진 게 아니냐는 의심까지 드는 데 반해 단속은 허술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보여 비료 생산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기온 상승 추세에 맞춰 아열대 과수 재배 농가가 전국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전남 여수에서는 패션프루트로 불리는 백향과 재배가 활기를 띠면서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수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푸르른 잎사귀 사이로 낯선 과실이 무르익어갑니다. 패션프루트로 알려진 백향과는 베트남과 대만 등에서 주로 생산되는 대표적 아열대 과수입니다. 기후변화의 흐름 속에 전남에서도 백향과 재배 농가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특히 순천 외서면의 백향과는 색다른 맛과 향으로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으면서 농가의 효자 작목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백향과는 우선 일손이 적게 들고 기름값 같은 유지비 부담도 적어서 농사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1년에 2번의 수확이 가능한 데다 손품이 덜 가면서 인력난에 허덕이는 고령화 농촌에 적합한 작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내 재배 환경이 점차 바뀌면서 아열대 과수에 대한 지자체별 대응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품종과 면적이 확대되고 귀농 가구의 대안 작목으로 인식돼 맞춤형 지원 대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그 소비 패턴의 변화와 그다음에 기후 변화에 따라서 우리 순천시에는 아열대 작물을 새롭게 도입해서 농가의 새로운 소득 모델을 창출하는데 기술적인 지원과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또 적절한 품종 선택을 통해 침체된 농가들의 소득 향상과 함께 수입과의 대체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의 경우 오는 2040년 아열대 기후에 접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기후 변화에 맞춘 새로운 소득 작목 개발에 농가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압골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후부터는 차차 그치겠고 앞으로 10에서 50mm 정도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 내린 비로 인해서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우니까요. 교통안전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아침 기온 22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 28도로 어제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북부 지역 비가 내리는 가운데 애월 24도, 제주와 조천 22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서부 지역의 아침과 낮 기온 어제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고요. 남부 지역은 오늘 아침 안개와 방무 낀 구간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구자와 성산이 22도, 표선 25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 27도 안팎으로 전망됩니다. 산지에도 오늘 짙게 안개 낀 구간 많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고요. 도서 지역에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가운데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고 비가 내리는 곳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에는 윈드시어 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 새벽까지 산지에는 비가 내리겠고 모레 일요일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동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불법 체류자 42살 황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공범 42살 송 모 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밀린 임금 1,000만 원을 주지 않는다며 지난 5월 제주시 연동의 한 빌라에 들어가 중국인 35살 피 모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리튬 배터리를 장착한 제품을 허가 없이 운송한 제주항공에 대해 90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20차례에 걸쳐 리튬 배터리가 장착된 전자기기를 허가 없이 국제선 항공기로 운송했습니다. 제주항공은 이의 신청을 제기하고 조만간 공식 입장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세계 섬학회 용머리 난개발 저지 대책위는 산방산 도로 확장 공사와 관련해 용머리 원형 안반 훼손 우려를 지적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주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대책위는 산방산 일대 토지 용도 변경을 취소하고
용머리 해안의 온전한 보전을 위해 제주도의회가 나서 공청회를 열고 논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제주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어제 논평을 내고 법원이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개발 사업 인허가를 2심에서도 무효로 판단한 것과 관련해 제주도는 상고 계획을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연대회의는 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됐어야 할 인허가 처분을 봐주기와 시간 끌기로 토지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제주도는 판결을 즉각 수용해 토지주들에게 땅을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